김정은이가 사라졌다 하고 알려진 지 한 20일, 그렇게 5월 2일쯤 돼서 북측의 노동신문이 김정은이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5월 1일 비료공장에 갔다. 이런 뉴스인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은이가 20일 동안 사라졌다. 이것은 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알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내부적으로 북측에서는 사라진 게 아니든지 말든지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북계하고 라인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20일 동안 사라졌다.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거 이상하다. 혹시 죽었나? 아니면 중국 코로나에 걸렸나?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사실 사설을 써도 됩니다.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무튼 김정은이가 등장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보통 거참 애석하다. 그러겠죠. 우리 6.25 남침을 해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많이 죽여버리고 또 우리 한을 이렇게 남긴 그런 북괴니까 거기에 수괴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가 맞죠. 어떻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논란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 방송 어땠습니까? 갑자기 서슬이 펄해가지고 설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런 것이죠. 김정은이가 등장하니까 이거 보고 등 뒤에 지 앱이라도 달고 나온 듯이 그렇게 김정은 신변 이상설 이야기한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설치는 겁니다. 이런 자들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번에 이때다 하고 땅 위로 올라온 무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변인 같으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태영호, 지성호 물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박찬대 대변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태영호 물 먹이니까 기쁘냐?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안기부 출신이라고 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그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이 짠 하고 등장했다.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좋아서 미쳐 날뛰면 안 되는 거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본색인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김병기 의원에게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그렇게도 좋으냐? 그런데 이번에 이 김병기 씨, 이 뉴스도 지난번에 큼직한 언론사에서는 그 당선 뉴스도 다뤄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데일리가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뉴스에서 역시 두고 봤더니 문재인이 옳았다. 정부가 옳았다. 그런데 이거 홍준표 씨 그 레퍼토리 아닙니까? 아무튼 자기네가 맞췄다 하고 팔짝 뛰면서 좋아하는데 그 김에 나온 뉴스가 이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런 것이죠. 이제 미국 측을 보게 되면 4월 13일에 김정은이가 원산에서 말 타는 거 봤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그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인데 김정은이 안 죽었다. 이런 걸 공유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국이 그 정보를 공유받은 때가 언제인가? 미국하고 동시였는가? 일본하고 동시였는가? 이것은 당연히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문정인 씨가 이야기한 것이 4월 26일인가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또 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면은 이미 김정은이가 죽지는 않았다. 이거 알고 있는데 4월 29일에 미국과 일본이 따로 이 김정은이 건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했다고 하죠. 이거 NHK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재인 씨 거기에 대해서 정보 공유했는가? 아니면 왕따 당했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런 면에서 문재인 씨가 옳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5월 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춘추관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문재인 씨가 남북 보건협력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하고 관계가 계속 좋다. 이런 것을 기자들에게 암시한 것이죠. 그 하루 전날 YTN은 또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런 여러 가지 남북협력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서둘러서 응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 문재인 씨가 안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런 도와주지 말라 하는 기류가 점점 세질 거기 때문에 서둘러서 와서 매달려라. 이런 뉴스를 내보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 측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발밑에 와서 엎드릴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월 3일 김정은이가 우리 쪽으로 총을 쏴댄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는 2019년 9월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자로 없는 비무장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초소를 철거해서 대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켰지만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2019년 9월 24일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2019년 11월 23일 9.19 군사협의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그것도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해서 해안포 발사 도발을 했고 이 사실을 그쪽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9.19 군사합의는 이미 그때 깨졌고 김정은이는 사과하지 않았다. 결국 고의로 깼다. 그러면은 그날부로 9.19 군사합의는 깨졌다. 이렇게 봐야 옳겠죠. 9월 24일에 그 이야기하고 11월 23일에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문재인 씨가 입만 대면 될 것도 안 되더라. 그리고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은 항상 망가지더라. 이게 문재인 씨의 숙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일보는 2020년 5월 3일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총을 쏜 바로 그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맺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에서 명시한 그대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이다. 그래서 문재인 씨도 국방일보도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서 어떤 무력 충돌은 있을 수 없다. 그게 성공적으로 지금 착착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2019년 11월 23일 이미 김정은이는 9.19 군사합의 그까짓 거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깬 데 대해서 아무도 봉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쩍 갈라진 둘 사이의 그 깊은 골은 이제 관계가 끝나버렸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0년 5월 3일 07시 41분경에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 GP 그 감시초소에 북한 괴뢰군이 사격을 했다. 이것이 이번 이 도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문 보도를 보면은 그 앞에 있던 괴뢰군의 그 GP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서 쐈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될 겁니다. GP 불상 피탄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GP 우리 측 그 GP 외벽에 북괴군의 총탄이 4발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군 GP에서는 경고성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하죠. 이것이 한 번에 10여 발씩 2차례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러면 북괴군 GP에도
한국군 총알이 가서 박혔는가? 아니, 최소한 4발은 박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것이 캥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미 지정한 목표로 쐈다. 그러면은 대응 매뉴얼은 그 GP에서 총알이 날아올 것이라는 매뉴얼을 짜 놓았다는 것인가?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혹시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애꿎은 그 동해의 일정한 지점을 향해서 그 같은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무슨 그 반응을 하죠. 이것도 그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대응 사격을 하고 나서 경고 방송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북측을 향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경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문재인 씨 참 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김정은이를 보고 며칠 전에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 이랬는데 5월 3일에 한 게 뭡니까?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그 김정은이는 정전, 지금 전쟁을 멈추고 있는 적군이다. 자기들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무슨 적군이 생명공동체입니까? 그거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재인 정권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전 9시 35분쯤 남북 장성급 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명의로도 아니고 스스로 몸을 낮춰서 친구하자 하고 기어들어 갔으니까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공식 요구했다. 무슨 세상에 총 맞고서 상황을 설명하라고 그 전통문 보내서 요구를 한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어불성설이 아니라 3일 오후 현재 북한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무시당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앞서 경고방송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최소한 쏘리 해야 하겠죠. 그것도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이의 도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일단은 이 GP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이 건축물이 되죠. 그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우리 국군, 그 한국군의 GP에 북계군의 총알이 와서 박혔는가? 그거야 당연히 거기를 겨냥해서 쐈으니까 그쪽으로 총알이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니까 날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뒤돌아서서 평양을 보고 쐈으면 여기 와서 박히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 거는 우리 쪽에 총을 쏜 그 북계군 GP를 향해서 조준 사격했는가? 그쪽에서 우리를 목표물로 타겟을 맞췄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쐈는가? 아니면 허공에 대고 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일 허공에 대해서 대고 쐈다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 북계군 GP를 조준 사격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거 우리 국민의 국군 아닙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허공에 대고 그냥 총 쐈다. 그 대응 사격했다. 이렇게 변명용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괜찮은 거냐 하면 그렇지 않죠. GP 뒤쪽에 있던 사람, 그 사람 머리가 깨집니다. 이번에 골프장 사고 났죠. 그 날아가는 총알은 쇳덩어리고 이 쇳덩어리는 날아가다가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이 맞겠죠. 그 쇳덩어리에 맞으면 머리가 깨집니다. 아프겠죠. 그래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재인 씨가 공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북계군 GP에 총탄 4발은 반드시 박아줬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북계군 GP 콘크리트를 조준 사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김정은이가 이렇게 도발한 것은 트럼프 씨가 트윗을 올리고 바로 했다. 트럼프 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 돌아왔네. 개인적으로 잘 됐어. 겨우 그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거 트럼프 미워서 그런 거야. 맞기는 문재인 씨가 맞았는데 트럼프 때리려고 문재인 씨를 때린 거야. 그것도 또 이상하죠. 갑자기 왜 트럼프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 북계군이 공격을 한 GP는 화살머리 고지 그 부근에 있는 GP라고 합니다. 화살머리 고지가 어딥니까? 그 문재인 씨가 평화쇼를 하는 문재인 평화쇼의 대표 목록이다. 대표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김정은이의 도발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로 누가 맞았는가 그걸 보면 분명합니다. 문재인 씨를 공격한 거다. 이런 것이죠. 리마연에서 누차 밝혔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는 사적으로는 친구라는 겁니다. 북계 그 지위 높은 자들이 밝혔죠. 사적으로 친한 거 맞다. 그러나 그거하고 지금 이 북한 비핵화 이야기할 때 그거하고는 다르다. 공화국의 뜻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적으로 친구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가 배신적 인물인 그냥 배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문재인 씨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할까? 그래서 문재인 씨에게 가장 가슴 아픈 총알을 날린 게 화살머리 고지 거기에 있는 GP를 쏴버린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꾸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쪽은 협상의 대상이지만 문재인 씨는
손보는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GP 철수했죠. 북쪽에서는 그러면은 철수하지 않았던가. 왜냐하면 문재인 씨가 거기 이제 완벽한 평화지대다. 어디 특정해서 말은 했지만 권총 환자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관광객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이고 절대 그 안에서 총성은 울릴 수 없다. 유엔에서 기조연설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맞았으면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사람 죽이려고 쏜 건데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다 하는 것이죠. 거리가 1점 몇 킬로 이렇게 하니까 소총보다는 큰 총, MG50 그런 정도, 그런 걸 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든 군에서는 조준 사격은 안 했다 이렇게 계속 우기고 있는데 그렇든 아니든 이것은 북괴의 무력 공격은 분명합니다. 도발한 것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한국군이 거기에 대응을 했다. 그렇다면 그 GP에는 우리 군도 있었다. 우리도 총 갖고 쐈다. 그쪽도 총 가지고 쏘고. 그러면 문재인 씨가 말한 그 평화 무사한, 절대로 총성이 울릴 일이 없는 이거하고 배치됐죠.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냥 실증적으로 깨져버린다 하는 겁니다. 북측에서 북괴군이 여기 GP가 텅텅 비어있는데 쐈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다 철수해서 권총 한 자루도 없는 그런 평화지대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거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겠구나. 유엔 총회 가서 말부터 막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더 진척이 안 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이런 것이죠. 문재인 씨 그동안 김정은이 하고 된 게 없었다. 그런데 된 게 없는데 계속 비밀로 하면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계속 국민을 속이면서 그렇게 평화의 노래를 불렀던 거다. 평화 타령을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요즘 보면은 화풀이를 탈북자에게 하고 있죠. 이 얼마나 쪼잔한 인간인가.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의 노래를 부르던 문재인 씨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이고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강한 군대, 철통 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2020년 올해 최초로 국방 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우리 국민들은 어머나 문재인 씨가 웬일이야 이랬었죠. 웬일은 무슨 웬일입니까? 선거가 코앞이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달콤한 소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표 긁어 모으느라고 자기 비위를 비위상하는 것을 참아가면서 했던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이 측에서 이제는 남측은 전쟁열에 들뜬 호전광이다. 이런 소리 합니다. 핵무기 지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족 대결의 화약 냄새가 온 남조선 땅을 휘감고 있다. 아니 날이면 날마다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굶어도 참자 이러고 있는 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김정은이가 핵실험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씨에게 분노하는 것은 이번 이 북괴의 도발 이것을 기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다 빼버렸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합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합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괴가 우리에게 사격한 이걸 가지고 행위 자체는 9.19 합의 위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괴군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겠죠. 그들이 그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GP에 북괴군의 총알이 4발이나 박혔다 하는 것은 오발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합참의 말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군은 오발에 대응해서 그래서 그 오발 가지고 싸우겠다 하고 쏴댄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겁니까? 오발에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전쟁이 일어난 그런 기록들, 역사를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따위 변명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혹시 합참 대응사격 한 다음에 김정은이 측에다가 전화를 해서 전화하자마자 이렇게 말한 겁니까? 여보세요? 혹시 오발이세요? 그러면 북괴군은 이러겠죠. 이렇게 전화했으니까 너는 오발 아니지 이 새끼야. 그 군 관계자 또 변명을 합니다. 그 당시 전방에 시계가 앞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계가 1km 내외로 상당히 안 좋았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 또 상황 발생 시간대가 북측의 근무교대 이후 화기 점검 등이 이루어지던 시간대였다. 그러니까 북측 근무교대 과정에서 오발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라고 그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안개하고 오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말 되는 것 같죠? 안개가 끼어 있었다. 그런데 총알이 날아왔고 한국 측 지피에 박혔다. 그래서 오발이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합참 이 말 한 사람에게 물어야 하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총은 너는 안개 끼면 그 총 자동으로 발사되냐? 또 그 보통 안개가 끼면은 총알이 목표물에 잘 안 맞죠. 그런데 이번에 그 상황에서 안 보이는데 목표물에 맞았습니다. 총알 박혀 있다고 발표 나왔죠. 어떻게 안 보이는데 맞은 것일까? 5발인데 4발이나 맞았을까? 그 다음에 이 북계군이 도발을 했던 그 시간대가 북계군이 화기를 점검하던 그런 시간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계는 화기를 점검할 때 그럴 때 총을 몇 발씩 쏘는구나. 점검하다가 그냥 한국군 지피에 4발씩 갖다 박아 넣는구나. 그렇게 돼야 하겠죠. 그리고 북계군이 하는 화기 점검이라는 것은 안개가 끼인 날 총을 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북계군이 화기 점검하다가 자기들은 원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총알이 와서 박혔다.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10발씩 2차례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겁니까?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전쟁 나면 어쩌려고 위험하게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이제 군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당시 안개가 많이 껴서 조준 사격이 힘들었다. 이제 굳이 조준 사격만큼은 빠져나가고 싶어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발을 계획했다면 기상 조건이 좋았을 때를 골랐을 것이다. 근데 도대체 이 군 관계자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추리를 해도 변명을 해도 혹시 그건가 싶습니다. 범죄자가 굉장히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 과정마다 수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증거를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론사에 이야기하는 군 관계자를 어쩌면 그런 사람을 뒀을까? 아니면 다 그런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끼면 조준 사격하기 힘들어서 도발을 계획했다면 안개 안 꼈을 때, 훤히 잘 보일 때, 그때 했을 거다. 안개 꼈으니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총격 전후로 북한군 GP 옆에 있는 밭에서 북한군 병력이 동요하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계군 지들이 이쪽에 총을 쏴놓고 어디로 피하든지 하지를 않고 거기서 농사 짓고 있었다. 그러면은 쟤들이 안 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문재인 군대,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북괴군은 왜 계속 농사 짓고 있었을까? 첫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군대는 대응 사격 못한다. 이렇게 그들이 확신하고 있다. 이거 한 가지. 그러니까 한국군은 국가 방위를 못한다. 그렇겠죠. 또 하나는 문재인 군대가 대응 사격하는 위치는 저기지 여기는 아니다. 이 말은 저기라는 곳이 그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태연하게 하던 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든 보면은 이 군 당국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의 우발적 사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데 또 우발적이라는 말을 모르는 것 같이 보이죠. 우발적인 범행은 과실범입니까? 이거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우발적이라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았다. 그 서양에서 모살과 고살 이렇게 나누죠. 우리나라는 그거 없습니다. 사람 죽이면 그냥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우발적이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양형 판단할 때 좀 봐주자 이럴 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우발적이면 무죄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괴군이 우발적으로 했다 하는 것은 이게 과실로 도발했다. 오발이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고의범이다.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내 같은 소리를 우발적이라고 해놓으면서 북괴군에게 그 무죄 선고를 하려고 하고 있죠. 군 당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무식한 건가? 국민들이 아주 불안해지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죽었을 거야 하는 얘기가 나와서 불안한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일이 이 꼴이니까 그게 불안한 것이죠. 그러면서 군 당국은 이번에 이 북괴의 도발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러면은 앞에 그 안개 얘기도 했는데 조준 사격하기가 불편하면 그래서 목표물을 정면으로 맞추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총 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한국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판단하는가? 이번에 도발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죠. 둘이 싸우다가 이렇게 봅시다.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씨하고 싸우다가 문재인 씨가 먼저 몇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김정은이가 구타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하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차라리 코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우기면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 벌써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뭐가 구타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까? 총소리가 났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갔는지 영영 몰랐다. 그러면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우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지피에 총알 4개가 지금 박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도발 가능성이 낮다 합니까? 그냥 총 맞은 거지. 그래서
국민이 정말 분노하는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닌 것은 둘째치고 이렇게 비굴하게 김정은이의 이 도발을 그 공격을 받고서도 허공에 대고 총을 쏘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죠. 허공에 대고 쏘고 그리고 제가 쏘려고 쏜 게 아니었을 거야. 안개가 껴서 그랬을 거야. 안개가 껴서 우리한테 총알이 와서 4발이나 박힌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국군은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물론 그 군은 2차적인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씨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국민이 믿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도 국민은 문재인 씨 좋다 그러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씨 껴안고 같이 죽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